전문가 열의 9이 가장 핫하다고 부르는 지역은 동남권이에요. 동남권. 이쪽의 외곽 지역은 매물들이 많아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없으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교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젊은 계층이다라고 한다면 재테크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좀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징적인 의미로 종잣돈이라는 걸 1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잣돈을 잘 굴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1억을 모은 뒤부터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작 돈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하다못해 교외 지역에 대출 좀 끼고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야 되나? 그때부터 막 머리가 터져 하세요. 맞아요. 그 돈이 없을 때에는 일단 돈 모으는 데만 막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려면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더 모은 뒤가 1, 2년 뒤 또는 3, 4년 뒤가 될 텐데 그렇게 됐었을 때 내가 그 1억이 지금 생겼다. 아니면 3, 4년 뒤에 생겼다. 어떻게 투자할지를 돈 없을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 만나러 다니면서 상담하셔야 되고 증권사 지점 가서 상담하셔야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1억 종잣돈 굴리기 이런 영상들 쭉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를 미리 해야 돈 생겼을 때 노이즈가 없고 착각을 안 해요. 아, 그러네. 이 부분은 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 모으기에만 엄청 집중을 하잖아요. 차곡차곡 모아서 1억을 만든 다음에 이걸 좋은 곳에 투자해야지 정도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모으기에만 집중하게 되기 마련인데 미리미리 정보를 쌓아가다 보면 사실은 쌓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의 정보들을 계속 모아가면서 내 시야도 넓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좋은 투자처를 알아보는 눈도 키울 수 있겠어요.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제는 생물과 같아요. 계속 외부 환경이 바뀌면 그 시세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고 사람들에 대한 가치평가도 바뀌어요. 그런데 아무 고민 없이 모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자기가 딱 보기엔 믿음이 가는 전문가 말 믿고 딱 질러놓잖아요. 그리고 한 3년 지난 뒤에 이 소리 하세요. 당신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왜 말 바꿔? 이런 소리 하거든요. 핑계를 대리는 게 아니라 경제는 원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IMF예요. 거기에서 매번 하는 게 뭐예요? IMF에서 이번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수정치 내놨다. 아니 연초에 올해 얼마 성장한다며 그런데 3개월 지난 뒤에 수정했어요. 다시 반년 지난 다음에 수정했어요. 맞아.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계속 수정해요. 네. 왜? 아주 큰 이슈도 있죠. 갑자기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정책을 이상한 걸 내놔서 부동산 불이 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1억 생기면 이렇게 투자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모니터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요. 아 이거 잘 판단해서 넣어놨으니까 2, 3년 동안 다른 일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죠, 안 되죠. 경제라는 건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내가 산 그 아파트 오피스텔 근처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걸 할 줄 아시는 분인데 그걸 이제 처음 해본 분은 돈 넣어놓고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돈을 막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더 큰 낭패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거기서부터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이 있다. 그럼 1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억부터 굴리셔야지 2, 3억 더 마련한 다음에 굴린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직장 생활이 또는 전기자 들어간 예적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안전장치가 돼주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내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불편하고 위험하고 당혹스럽고 마음이 졸이지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그 선택을 큰 거 가지고 그때 지르려고요. 그러다가 더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1억부터 굴리셔야 되고 1억도 부동산 굴리실 수가 있어요. 1억을 추천을 제일 많이 하는 부동산 투자처는 전문가 열의 9이 가장 핫하다고 부르는 지역은 동남권이에요. 동남권. 서울을 기점으로 동남쪽으로 제일 많이 뻗어나가면 어디가 끄트머리라고 하면 되냐면 용인
용인. 예.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라고 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반도체 인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액 연봉 받는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1차 벤더, 2차 벤더 회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꽉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장사 그룹들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견실한 회사들의 직장인 그쪽에 많이 생긴다라는 건 그쪽에 소비도 탄탄해지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교육열도 거기에 뒷받침된다는 거거든요. 좀 대규모의 약간 판교 같은 그런 느낌이 용인 쪽으로 이렇게 예. 조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판교도 업종 불문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선 반드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ICT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대중공업도 회장님이 주둔하면서 상시 업무 보는 본진이 어디로 왔나요? 바로 판교 분당 쪽이에요. 맞아요. 제가 HD 현대 강의 가면 저희 배 만드는 회사라고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테크 회사입니다. 그 얘기예요. 로봇도 할 거고 자율주행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다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IT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 현대중공업만 그러겠어요. 그러니 판교는 더더욱 많은 회사들이 군집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협력사나 또 거기에 하청받는 회사들이 더 모이겠죠. 그건 또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당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로 언제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돼도 이상할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3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호재성 일들이 많거든요. 강남 3구하고도 가장 가깝죠. 가깝고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이 핫플레이스인데 아직 용인이나 그리고 경기도청 이전지인 광교 쪽 이쪽의 외곽 지역은 매물들이 많아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태반이 10억 이하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 그러면 늘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9억 이하의 국민주택 평형대의 아파트는 정부가 빵빵하게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시중은행도 그런 건 지원해 주는 은행 자체 상품들이 많아요. 맞아요. 대출을 쉽게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투자 가열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1억 종잣돈을 바탕으로 거기 그 즈음에서 사회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거실에다가 방 하나 있는 그런 것들 소형 아파트대를 대출 좀 껴서 사시는 것도 첫 재테크를 부동산으로 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구입을 하셔서 임대를 놓더라도 거긴 수요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쉽게 월세 수익 같은 것도 얻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동남쪽을 중심으로 찾아보시길 저는 요즘은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살려고 집을 사러 가는 것과 투자 목적으로 임대 놓기 위해서 집을 사러 가는 것은 집을 보는 수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이 키우고 여기서 직장을 다닐 사람이 용인시에 사러 간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와서 가상으로 출퇴근을 해봐요. 맞아요.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또 광역버스 타러 가도 배차 시간 봐야 돼. 맞아. 이거 뭐 30분이 안 되면 한 대 놓치면 이게 무조건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배차 시간도 이렇네. 이거 딱 봐야 되고 또 꽉 차서 오는지 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차피 여기 살 곳 아니고 뭐 이 정도면 뭐 여기 임대 주기 쉽겠는데 그렇게 덜컥 계약했는데 이상하게 월세 들어왔는데 계약 기간 끝나면 꼭 나가고 계약 기간 끝나면 꼭 나간다. 불편한 이거는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이에 바로 누구 안 들어오면 내 돈 박아가면서 이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생활할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꼼꼼히 다 따져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계약 기간 끝났는데 저희 여기 더 살래요.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 올려야 되는데? 이 소리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직접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두 가지 트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트랙이 딱 하나로 귀결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급변하는 종목인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그게 아무리 전도유망해도 투자하시면 안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종목 하나 선정한 다음에 정기적이고 정례적으로 간간히 살펴보면서 잽을 날리는 형태로 해야 되는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도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기질이 실물로 보이는 것들, 관찰할 수 있는 것들, 뭔가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내가 직관과 동물적 감각까지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내 기질에 부합하는 걸 해야 그게 재밌고, 그리고 그걸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준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그 기질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 주변을 먼저 관찰하셔야 돼요. 그 주변에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냥 아주 평범한 직장인인데 적지 않게 투자 잘해서, 그것도 몰빵을 아주 잘해서 큰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 하면 제약회사 세일즈맨이었어요. 병원 근처 편의점이나 뭐 슈퍼 같은 것도 들리고, 또 병원 근처 상황을 보는데, 야, 요즘은 바카스 안 들고 다니고 다 비타500 들고 가는데, 그럼 동화가 아니라 광동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비타500은 그 뒤로 메가히트를 했죠. 맞아요. 네, 그 회사 주가가 한동안 진짜 수직 상승을 했어요. 내가 하는 업의 특성상 주변을 봤더니 그 투자 기회를 보고 저거네 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증적인 증거 가지고 투자한 거예요. 투기와 투자는 또 다르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알고 투자하면 투자예요. 모르고 투자하면 그게 다 투기예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제대로 안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 동네 공인중개사 아저씨와 얘기를 할 때 그 공인중개사 아저씨조차도 모르는 거 한두 개는 짚을 정도로 그 동네 상황을 알게 되면 투자. 그 아저씨 말만 듣고 사면 저는 반은 투기가 섞였다고 봐요. 그 어디에 투자하느냐의 차이는 아니고 네. 똑같은 물건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네.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는 샀던 이유, 그게 상실되면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해요. 그럼 그게 투자예요. 근데 투기는 원래 거기에 내가 샀던 이유가 다 상실됐어. 계속 들고 있다? 이건 합리성을 가지고 투자란 게 아니라 그냥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매몰 비용에 빠져가지고. 네. 다시 무슨 좋은 일이 터지겠지. 이거 투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예측했던 요인이 또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던져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없이 괜찮아, 언젠가 좋은 일이 있겠지. 주식 같은 경우 그 소리 많이 하잖아요. 원래 이거 자식 주려고 샀어. 아니, 자식을 주려고 이거 다 투기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또 투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인드 말씀드릴게요. 투자 수익이라는 건 두 개를 곱해야 돼요.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는 국가예요. 이미 많이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수익률이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투자 수익 자체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달성돼서 내가 이번에 투자해서 돈 좀 벌었잖아 라고 하려면 남은 방법은 하나죠. 투자금 자체가 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크게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적어도 당연히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은 하나네요. 내가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전기차 들어간 거에 돈만 넣고 있으면 생활은 되지만 내 위치가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를 딥답하고 다른 거에 관심을 안 두는 게 큰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전혀 귀 닫고 살면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내 직업을 위협할 것 같은 기술을 투자하세요. 저 AI에 투자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건 맨날 틀리더만, 그런데 이젠 AI가 사람이 포괄할 수 없는 변수까지를 전부 다 계산에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더 빨리 예측을 해준다고 하더만, 그럼 경제학자라는 직업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는 대박을 치겠죠. 네. 그럼 저도 그 회사에 투자해야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만 쭉 열심히 꾸준히 잘하면 내 노후와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주변 일들을 관심을 둬야 되고 사무실 바깥을 나가야 되고 전혀 새로운 업무를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고 내가 전혀 듣기 거북한 소리, 내가 제일 듣기 짜증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 투자금 자체가 적은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주변을 탐색해라. 그런 마인드, 적극적으로 정보를 살펴보고 괜찮다 하면 그런 실행력도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행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오늘 진짜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아유, 왜 실제 이러세요? 도움이 되는 아유, 그런 왜 말씀 이러세요? 주셔가지고 좀더 너무 해주세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 채널이 또 더 성장을 해서 교수님 다시 모실 수 있도록. 저도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같이 뵀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요. 진심 어리게 상담해 주시려고 하세요. 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